네,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 실질적으로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알고 싶었던 거, 몰랐던 것들, 그 다음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때요? 그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알고 되고, 선생님 궁금했던 건 이제 이런 걸 배운다는 걸 좀 알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도 활용하시지만 오늘은 이제 배워야 될 게 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의 빠른 설정,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랑 이제 구글 제미네, 요거는 이제 AI 기능이에요. AI 기능.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한 것들을 좀 빠르게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또 다른 것들, 스마트폰 쓰면서 AI 문자 보내는 건데, AI 생성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최신 핸드폰에는 지금 장착이 됐어요, 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실행을 해서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안 보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폰에 이제 적용이 되면 그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제가 실행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이 정도까지 이제 발전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까지 이제 스마트폰의 기본 개념을 좀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좀 봤었어요. 그죠? 봤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 설정창에서 상단바를 내리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톱니바퀴 눌러서 이 설정에 대한 걸 많이 했었어요. 그죠? 이 설정을 좀 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스마트폰에 대한 내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팁과 사용 설명서를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렸었고, 휴대전화 정보를 클릭을 해서 내 스마트폰이 무슨 폰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씩 이제 눌러보시면, 클릭해 보시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오늘은 또 상단바를 또 내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이 많은 기능들이 또 들어있는 이 앱들이 또 있어요. 요거에 대한 앱들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고, 선생님들은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은 옆으로 화면을 밀면 나와요. 옆으로 화면을 밀면. 그죠? 밀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상단에 보시면 연필이라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연필. 요거는 요 아이콘들을 위치를 내가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있는 걸 앞 페이지로 내가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기능,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편집 기능. 그래서 연필을 눌러서 선생님들이 이 기능을 편집을 해서 삭제하고 싶은 거 삭제하고 앞에 걸 지우고 필요한 거를 위에 올려서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걸 앞페이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선생님들끼리도. 지금 마이너스로 페이지는 누르면 없어지는 거죠. 네,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제, 그럼 결국 그걸로 이동이 되는 거네. 예, 연동이 또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화면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보여지는 화면은 없어지는 거고, 이 편집 화면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요거는 이제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그죠? 요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와이파이 기능을 내가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활성화된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요 리본 모양처럼 생긴 게 여기 블루투스잖아요. 블루투스. 이 블루투스는, 내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 뭐 이어폰, 워치, 뭐 헤드폰,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한번 눌러보면 기존에 등록된 것들이 쫙 있어요.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면 블루투스가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어폰도 내한테 잡히기도 하고 막 떠요, 화면에. 그렇게 해서 그걸 눌러버리면 그 사람 제 거에 연결이 돼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재밌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요 스마트폰과 모니터처럼 보이는 거, 요게 지금 윈도우와 휴대폰과의 연결이라는 미러링 프로그램이에요. 미러링. 요게 활성화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에 로그인이 되고 내 스마트폰도 로그인이 되고 PC가 같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면 여기서 스마트폰이 보이는 거고 PC에 휴대폰과의 연결 이 프로그램에 연결해서 이게 로그인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로그인 되어야지만 미러링이 된다. 그러면 미러링이 되면 이렇게 스마트폰도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뭘 보냐면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도 가능하고요. 메시지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치된 앱들도 볼 수 있고 내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사진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까지 가능해요. PC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PC에서 전화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여기 들어있다. 그래서 이 윈도우와 내 스마트폰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을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전화가 오면 여기 화면에 전화 창이 떠요. 통화창이. 그래서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 연결이 돼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까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러링 하는 프로그램이 요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죠? 전화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쓰고, 그 옆에 이제 손전등처럼 생긴 게 후레쉬죠, 후레쉬. 예. 이제 요걸 키면 이제 후레쉬가 켜지죠? 후레쉬가 켜지는 거고, 꾹 눌러보면, 꾹 누르면 이게 밝기를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이거 눌러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요 아이콘을 꾹 누르면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후레쉬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후레쉬의 밝기를. 엄청 밝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 N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게 뭐예요? NFC. 예, 맞아요. NFC. 그러면 여기 NFC를 켜놓고 교통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스마트폰 뒷면을 자동차 버스에 갖다 대면 카드 인식을 해서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NFC 기능이 들어있고요. NFC 기능도 필요할 때 켜놨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거의 필요 안 하면 꺼놓으시면 되고 교통카드 기능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켜야 되겠죠? 교통카드를 등록을 해놓고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요 기능의 화살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요걸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QR코드예요. QR코드. 이게 QR코드인데 QR코드 사용할 때 이걸 터치해갖고 그쵸. 전개하고 해야 돼요? 이걸 이제 화면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 상태에서 화면을 꾹 내리고 그래서 요 QR코드 키면 QR코드 카메라가 열려요. 따로 열려. 근데 요게 일반 카메라에서 QR코드 찍는 거하고 요 QR코드로 QR코드 찍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제가 다른 이제 강의를 한번 띄워서 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로 되는데 굳이 왜 이걸 쓰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쭉 넘어가 보면 여기 이제 QR코드가 있는데 이걸 QR코드를 지금 제가 스마트폰 열었던 거 여기 상단바를 열어서 했던 이 QR코드 여기서 열었던 QR코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와요. 화면이. 그래서 내가 터치하기가 되게 편해. 복사 공유까지 있어요. 복사하고 공유하는 기능까지 들어있는데 우리가 카메라에서 QR코드를 갖다 대면 한번 보세요. QR코드 사진에서 요렇게만 뜨죠. 요것만 떠요. 그래서 내가 터치를 해야지만 이게 열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QR코드 갖다 대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는 한 줄만 잠깐 보이는 거 이렇게 한 줄 보이는데 내가 한 번 더 터치해야지만 요게 다 보여요. 근데 아까 그 QR코드는 처음부터 이 화면이 보이는 거죠. 처음부터.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더 인식률이 더 높아요. 뭐 어느 게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요게 이제 한 화면에 한 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여나 상단바를 내려서 QR코드를 여나 비슷한데 이거는 상단바 열어서 빠른 설정창에 있는 QR코드는
한 번에 이 창이 다 열리고 카메라에서 QR코드를 스캔하는 거는 터치 한 번을 더 해야지만 이 화면이 열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QR코드 창이 좀 다르다. 이제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카메라를 굳이 내리지 말고 이거를 바로 내려서 그쵸? 앞으로 가져오셔도 되죠. 앞으로 편집해서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네. 편집해서 앞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앞쪽으로. 예, 미리 이제 앞쪽 화면에 갖다 놓으면 훨씬 더 편하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옆에 이제 와이파이처럼 생긴 사각형 박스는 요거는 핫스팟이에요, 핫스팟. 핫스팟이 뭐냐면 모바일, 내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공유기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기능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데이터 요금제가 너무 비싸니까, 데이터 적게 쓰잖아요. 뭐 1기가, 2기가, 3기가 요 정도 약하밖에 안 쓰는데, 데이터를 많이 안 쓰니까 평상시 와이파이 용으로 많이 찾아서 쓰잖아요. 근데 3기가를 다 써버리면 데이터를 쓸 수 없고 인터넷을 못 쓰잖아요. 근데 외지에 나갔는데 친구는 데이터 용량이 무제한이야. 근데 같이 좀 뭔가 쓰고 싶은데 그럼 네가 좀 테더링을 해서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네 기계가 테더링을 할 수 있게끔 기계를 바꿔줘. 그러면 내 기계가 모바일 와이파이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이.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여기 보시면 요 명칭이 요게 뜨는 거예요. 요게 떠요. 제 스마트폰 이게 이름이 뜨는, 이거 다른 와이파이가 떴잖아요. 근데 제 스마트폰이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선생님들 클릭을 하면 들어와서 쓸 수가 있는데 최대 10대까지 연결이 가능해요. 이 와이파이, 이 모바일 핫스팟이. 그래서 10명까지도 내 스마트폰 제 거 하나로도 10명까지도 인터넷 연결해서 같이 공유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금제가 좀 무제한으로 있으면 훨씬 더 편하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A 있고, 가가 있는 거는 번역하는 거예요, 번역. 예, 번역. 요거 누르면 얘가 이제 통역기로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통역이라면 뭐예요? 상대방이, 이제 성백만 선생님이 만약에 한국 사람이고 제가 뭐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영어를 여기 영어, 여기를 한국어로 해놓고 한국 사람이 먼저 얘기하면 여기로 뭐가 나와요? 영어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사람이 얘기하면 여기는 한국어로 나오겠죠. 예. 그거 할 때마다 그 미국 사람 말할 때는 마이크를 눌러주고 서로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저기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돼도 되는 이건 현재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이건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도 되는 거는 구글 번역. 구글 번역은 인터넷 번역이 안 돼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도 쉬운 9개 나라 언어까지 연결이 돼요. 구글만 되는 거예요? 네, 구글 번역은. 그러면 구글 번역은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이 될 때는 뭐 외지에 나갔을 때 인터넷이 안 되는 뭐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만 국내에서 만약에 외국인을 만났는데 요즘 외국인 많이 만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여기 이제 언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언어를 눌러보면 이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언어도 추가가 가능하고 뭐 독일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이 정도만 돼 있어도 전 세계 웬만한 사람들 다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 언어 추가 누르면 엄청 많아요. 여기 내가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영어도 인도 영어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영어도 있고, 그죠? 그래서 중국어도 홍콩 중국어가 있고 대만 중국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기능을 들여다 보자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 외국 사람 할 때는 구글만 써도 되잖아요. 구글만 써도 되죠. 근데 요 기계 있으니까 지금 상단바 눌러서 구글 번역을 찾아야 되는데 요거 상단바에서 내가 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능이 이제 구글 번역 쓸 때도 있고 이제 바로 눈에 빨리 생각드는데 빠른 설정창에 번역기 창이 있었네? 이렇게 뜨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제 화면창에서 여기서 구글 번역 찾아서 이렇게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내가 다시 여기 대화로 또 가야 돼. 이렇게 대화로 가야지만 이제 그런 기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각각의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빠른 설정 창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있다. 이런 통역하는 그래서 외국인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영어, 외국어 다 못하지만 뭐 베트남어도 못하고 뭐 중국어도 못하지만 요즘에 이제 시골 같은 데 많이 내려가면 공장 같은 데 약간 들어가 보면 시골 식당에 가 보면 진짜 동남아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대화를 하고 싶을 땐 이걸 많이 쓰면 돼요. 이런 걸 통역 번호, 구글 번역을 써도 되고, 이 통역을 써도 되고, 네이버에서 나온 네이버 팝하고도 써도 되고, 예,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으니까, 각각의 내가 써보니까, 나는 통역할 때는 여기 이 상파른 설정창 안에 있는 이 통역이 제일 좋아. 아니면 번역하는 데는 구글 번역이 최고야. 뭐 이렇게 써보시다가 이제 본인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또 내려오면, 요거는 뭐냐면 요거 마이크 있고 줄이 짝짝 있죠. 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로 얘기를 하면 바로 다 글로 다 써져요. 글로 다 써져요. 네, 글로 다 써줍니다. 제 핸드폰 기능이 없네. 옆으로 밀어보세요. 있을 거예요. 계속 밀고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예, 예, 예. 뭐라고 그랬죠? 어떤 거를 했죠? 어떤 거냐면 마이크처럼 생긴 거. 예? 이 마이크. 마이크 줄하고 보여 있지 않나? 요거 있는 거. 예전에는 없었어요. 여기 없고 여기 안 들어와 있고 별도 앱으로 되어 있어요. 음성 텍스트 변환. 그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이핑 치기 되게 힘든데 그냥 내가 평상시 일기 같은 거 쓰고 싶어도 이런 데다가 해서 일기 같은 거 쓰셔도 되고 그래서 써가지고 변환시켜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내가 하루 종일 있었던 하루의 일과를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서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저는 23대도 없는데요? 이제 24는 없어서 울트라에 있는 기능이 많이 없나 봐요. 우리한테 아직까지 몇 개씩 다 빠졌나 봐요. 그쵸? 요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그게 있었냐면 예전에는 음성 텍스트 음성 변환이라는 이 앱이 또 있어요. 텍스트 음성 변환, 텍스트 음성 해가지고 요 앱이 있었습니다. 현재 혹시 있나요? 텍스트 음성이라는 앱이? 음성 녹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만약에 이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 보시기만 하면 되는데 텍스트 음성 변환 이거 한번 보시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요 기능이 들어있고요. 굳이 이 앱이 아니어도 또 다른 앱도 있어요. 클로바 노트라는 이런 또 앱도 있고요. 음성을 내가 또 바꿔주는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리슨 AI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 요런 걸 선생님이 필요하로 하면 요런 앱을 다운받으셔서 또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요 비슷하죠, 요게. 음성 자막, 요게, 요런 거. 요런 게 이제 구글 거예요, 요게. 요걸 설치가 된 거예요, 요거. 제가 이제 요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구글 게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요거 별도로 또 설치를 하나 한 거고, 구글 게 여기 보시면 음성 자막 변환, 이게 있습니다. 음성 자막 변환이라고. 네. 요게 이제 설치한 구글 거예요, 요게. 요거를 설치해 놓으시면, 요걸 가지고, 있나 본데 설치가 아니라 열기로 돼 있으면. 그럼 자동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화면이 또 끊어졌네요. 그러면 이 음성 자막 변환 및 알림을 찾으려면 또 저기 뭐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야 돼. 만약에 이제 한번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셔도 되고, 잠깐만요. 잠깐
이런 방법대로 또 이제 설정창에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음성 변환, 음성 자막 변환이라는 앱이에요. 이 구글에서 음성 자막 변환 앱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 세 번째 거, 요건 있을 거예요. 화면 녹화. 요 사각형의 예, 카메라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화면 녹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걸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이제 좀 느려지는데 요렇게 지금 화면이 또 안 바뀌네요. 얘가 이게 미디어. 미디어, 그다음 미디어 및 마이크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제 내 목소리를 넣고 싶으면 마이크까지 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켜놓은 상태로 녹화를 딱 누르면 이 화면, 이 스마트폰 내 화면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필요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뭘 만져봤는데 동작이 안 돼. 이게 설정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내가 뭘 눌러서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화면 녹화 기능으로 녹화를 하셔가지고 말씀도 하시면서 요렇게 이렇게 눌렀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아니면 카톡으로 어떤 이미지가 왔는데 요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뭐 말로써 하기가 좀 애매한 상태에서는 그 카톡 화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화면 녹화를 하시면서 요 지금 떠져 있는 이 카톡에 와 있는 이미지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작성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녹화를 딱 하고 저장을 하시는 거야. 그럼 그 녹화된 영상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 그럼 제가 보고 선생님이 궁금한 점을 그 영상을 보면서 풀어줄 수 있겠죠. 갤러리에 있는 건가요? 녹화하게 되면 갤러리에 녹화가 돼요. 갤러리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선생님 어저께 제가 이거 핸드폰을 만지면서 이게 어떤 기능이 안 돼서 이거를 AI에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화면 자체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랬죠. 근데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요 화면으로 녹화를 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친구가 영상 하나 보냈는데 동영상 하나 보냈는데 동영상이 너무 잘 만든 거야. 근데 이 동영상을 보니까 나도 만들고 싶은데 무슨 앱을 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화면 녹화를 떠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아니면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죠? 우리 다른 앱에서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저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들어갔잖아요. 그쵸, 유튜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얘 이름을 여기 자막이 안 나와 있을 때 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면 요거 자체가 녹화가 되는 그쵸, 거죠. 화면 전체가 다 녹화되는 거예요. 화면 전체가 다 녹화가 돼서 그 녹화된 영상을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뭐 아시는 분, 이런 영상을 아시는 분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녹화된 거에 이제 갤러리에 들어가 있어요. 갤러리에. 그럼 갤러리에 가보면 화면 녹화된 영상이 이거를 화면 녹화 파일이라 해가지고 요게 이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최근에 수업 중에 뭔가 에러가 나서 선생님들한테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하는데 사진만 찍어줬더니 그게 사진만 찍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면 녹화로 내가 촬영하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도 궁금한 거를 아니면 카톡으로 뭐가 왔는데 문자로 뭐가 왔는데 아니면 이메일로 뭐가 왔는데 그게 궁금해. 이런 내용이 궁금한데 그냥 말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그러면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고 싶은데 화상통화하기도 또 애매하고 그 화면 녹화를 뜨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이 위에 기가 막힌 그죠? 기능이 많죠. 빠른 설정창 안에 좋은 기능들이 무척 많아요. 이거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저는 지금 녹화 시작하고 얘기 떴는데. 그쵸, 떴죠. 그게 이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플러스 사각 버튼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 그럼 저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예. 그럼 이 저장됐다는 걸 어떻게 하죠? 갤러리에 가서 요 갤러리에 가보면 앨범 폴더 하나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화면 녹화 파일이라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를 들어가봐야 녹화되는 지금 그러면 맨 위에 있을 거예요. 오늘 거에 있을 거예요. 맨 앞에 그 첫 번째 눌러 그게 녹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녹화됐네요. 그거 된 거죠. 선생님은 지금 어디를 눌렀냐면 여기 사진에 있기 때문에 네. 맨 앞에 게 와 있는 거고, 네. 앨범을 누르게 되면 여기 앨범 폴더에 화면 녹화 파일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앨범 폴더. 두 번째. 앨범 폴더. 밑에서 앨범 폴더. 그쵸? 예. 그러면 화면 녹화 파일 있죠? 예. 화면 녹화 파일 폴더가 있나요? 그냥 주요 앨범 모두 보기. 모두 선생님이 모두 보기를 눌러야 돼요. 그러면. 눌러야 네. 그럼 다 나오죠. 나오네, 최근 항목. 최근 항목도 있고, 예. 화면 녹화 파일이라는 폴더. 맨 밑에. 화면 녹화 파일 올려보세요. 화면을. 이렇게요? 화면 녹화 파일. 네,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화면 녹화 파일. 예, 폴더에 앨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갤러리에 내가 처음 어떤 작업을 스마트폰에서 했잖아요.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갤러리에 자동으로 폴더명이 생성이 되면서 예. 저장이 그 폴더에 저장이 돼요. 폴더. 앨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예. 어떤 내가 아까 이제 번역 앱을 써서 내가 사진을 저장했다. 그러면 번역 앱에 관련된 앨범 폴더가 만들어진다든지, 글그램을 내가 했다. 아니면 구글 킵이 했다. 아니면 어떤 앱을 사용을 해서 내가 영상을 만들었어. 캡컷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어. 그럼 저장을 딱 하면 갤러리에 저장이 되는데 폴더 이름이 처음 저장이 되면 바로 폴더 이름이 생성이 되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앨범 폴더 이름이 만들어지면서. 자, 재밌죠? 네, 저 이 통역하고 화면 녹화는 정말 그죠? 엄청 필요한 거예요. 완전 꿀팁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내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누구한테 알려주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배워왔는데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전화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카톡으로 얘기하기 애매해. 그러면 화면 녹화를 떠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잖아요. 이거 애들한테 물어볼 때도 유용해요. 맞아요. 이거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것도 모르고 이 앱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화면은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 전체를 그냥 뜬 상태에서 이 화면 녹화만 떠서 이거를 앱 사용하는 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지. 이 앱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좀 애들은 빨리빨리 아니까. 그죠,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성병만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배운 거를 화면 녹화를 떠서, 오늘 배운 걸 이렇게 떠서 친구들한테 야,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면 친구들이 놀라워하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자, 이제 또 옆에 이제 동그라미 마이너스, 요거는 방해 금지 버튼이에요. 그 방해 금지. 그 방해 금지 이걸 활성화시키면 내 스마트폰은 완전히 죽은 걸로 돼요. 내 스마트폰은. 그쵸. 근데 이제 이거를 켰을 때는 꼭 내가 상기해서 다시 와서 켜야 돼요. 꺼줘야 돼요. 이걸 켜놓으면 여기 이제 예전에는 바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꺼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영화 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몇 시까지 1시간을 할 거냐 2시간을 할 거냐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시부터는 아예 밤 12시 이후부터는 나 자야 되니까 아예 어떤 알람 울리지 않게끔. 근데 그건 위험해요. 그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필요할 때 켰다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바로 꺼놔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니어 분들을 교육을 하러 갈 때 60, 70대 이제 어르신들 교육을 하러 갔을 때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서 해보신 거야. 해봤는데 자녀들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난리가 난 거야. 죽어있고 핸드폰도 아예 안 울리니까. 아무것도 안 울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이래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또 하나 있는 거는 요 지도 표시가 있는 거. 요거는 위치, GPS. GPS. 요거는 이제 무조건 켜놔야 되는 거 맞고. 요것도 이제 켜놔야 되는 거고. GPS도. 그 다음에 요거 하나도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게 캡처. 화면 캡처예요, 그게. 아까 그게 화면 캡처하는 거. 요게 화면 캡처하는 거. 화면 캡처. 선생님들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마. QR코드 말고. 저는 없는데. 요 이미지 산처럼 생겼고
옆에 그 카메라 렌즈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캡처 기능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번에 25에는 전에는 없었는데 요게 들어왔어. 이게 화면 캡처. 화면 캡처는 선생님들도 혹시 사이드바가 선생님들 생성이 되나요? 사이드바? 이거 찍을 때 이거 두 개를 눌러도 되죠. 네. 아니 이제 그것도 있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요 옆에 요렇게 조그맣게 여기 창이 하나 옆에 있어요. 여기 옆에 화면에 네, 있어요. 저희 이거. 있죠. 네. 거기 안에 AI 기능이 들어 있어요. 또 이 아, 안에도 이 안에요? 엄청 좋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빠른 설정창 하고 네. 예,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면 캡처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덱스는 스마트폰 지금 요 미러링 한 것처럼 유선으로 스마트폰 연결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것도 화면 덱스가 그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여기 퀵 쉐어라는 거 항상 켜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켜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파일 같은 거를 전송을 하고 싶을 때 전송하고 싶을 때 요게 켜져 있는데 요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파일 같은 걸 전송을 해야 돼요.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전송하고 싶을 때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파일이 어디 있냐? 파일을 눌러서 내가 이제 앨범에서 여기서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스크린 하나 했는데 요건 그냥 공유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공유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문자에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유. 자, 보면 제가 또 오늘도 또 친구 컨택을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내 파일에 있는 거를 컨택을 하게 되면 공유를 하게 되면 내 파일에 있는 거를 선생님들이 요게 이렇게 뜨는 게 아닌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카톡 공유할 때 공유 복사 링크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하게 되면 그 기능이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순간 착각했습니다. 자, 파일에서 내 파일에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꾹 누르면 공유가 뜨죠. 공유가 뜨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창이 뜰 때 여기에 퀵케어가 있어요. 있죠. 이걸 꾹 누르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이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한테 보낼지 바로 QR코드 떴죠. 그 다음에 아니면 내 연락처를 공유해서 연락처를 보기 위해서 연락처 중에 누구를 이제 찾아서 이름을 찾아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순간 또 오늘도 또 헷갈렸어. 이렇게 누르면 요 친구가 이제 이 사람한테 이 파일을 보내게 하게 되면 바로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가는 거예요. 또 그 이제 공유하는 기능하고도 좀 다른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퀵쉐어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내 파일에서 급하게 공유한다는 뜻인가요? 퀵쉐어니까? 네, 그냥 파일 공유. 빨리 보내는 거죠, 일종의. 더 빨리 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퀵쉐어는 또 프라이빗 기능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비밀번호를 공유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잘 못 열더라고요. 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유할 때 만약에 또 선생님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공간 파일을 보내고 싶을 때 만약에 이렇게 보내고 싶을 때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꾹 눌러서 공유를 딱 누르면 또 이렇게 뜨죠. 이렇게 떴을 때 여긴 또 퀵쉐어가 이제 안 뜨죠. 여기 보시면 퀵쉐어가 없어. 여기는 이렇게 링크 공유하고 메일 이런 것만 있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여기 퀵쉐어 이렇게 눌러서 또 이제 연락처 QR코드로 찍어서 해도 되고 이렇게 찍어주면 상대방이 찍으면 바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 파일을 이렇게 요런 기능이 이제 퀵쉐어예요. 퀵쉐어 연락처로 보통 연결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파일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핸드폰에 있는 파일은 자 보세요.
선생님들 폰에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만약에 못 찾겠으면 화면을 올려서 검색을 해보세요. 앱스 화면에서 검색. 여기서 파일이야? 내 파일 네.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우리 컴퓨터에서 윈도우 탐색기 있죠. 네. 탐색기라고 보시면 돼요. 탐색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열었던 파일들이 여기 다 있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문서 파일, 그 다음에 내가 최근에 다운로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공간이 이제 현재 내 스마트폰 내장 저장 공간이 있고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클라우드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고 있고 휴지통은 한 달 동안 보관을 해요. 내가 지운 것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선택해서 지우기 하면 그냥 다 비워집니다. 이것도 이제 용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파일도 선생님들이 자주 이것도 가끔 쓰는 거기 때문에 내 파일도 눈에 보이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좋아요. 눈에 보이는 위치에다가 내 파일도. 근데 이거 뭐 내 파일까지 옮겨놔야 돼. 별로 안 쓰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핸드폰 기는 거는. 뭐 많이 안 쓰긴 해요. 뭐 이제 그것도 하는 학생들이나 연결해갖고 이제 필요할 때. 네. 근데 이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기는 편해요. 삼성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삼성의 폴더에. 삼성의 폴더에 여기서 이 삼성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이게 다 거의 삼성 앱이에요. 여기 있는 게. 수업 중에 선생님 그 클라우드 사용 수업도 가르쳐 주시나요?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클라우드 공간도. 자, 이렇게 또 한번 쭉 내려와 보면 자, 이제 퀵샤워도 한번 해봤고 요거는 이제 절전 모드예요. 절전 모드.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몇 프로 안 남았을 때 이 절전 모드를 켜주면 좀 오래 갑니다. 좀 오래 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화면이 꺼졌을 때나 보여주는 화면이라든지 요런 창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모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탑승했을 때 이 비행기 모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에티켓이에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비행기 탔을 때는 이 비행기 모드를 해주면 전파 방해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내리자마자 또 켜야 돼. 그쵸. 켜야죠. 이것도 진동도 안 울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면은 뜨는데 울림이 없어요. 화면은 뜨는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화면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밝기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밝기 조절,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색상 반전하는 거, 뭐 색상 필터, 색상 보정,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자막 써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 별의별 게 다 생겼어요. 근데 이게 앱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네요, 여기에. 제가 따로 이제 필요해서 네, 그쵸. 쓸 수 있는 거 음성이 감지되면 얘가 이제 자막을 표시해 준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앱 다운 일단 받았으니까 있는 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 거죠. 이쪽에 보면 이것도 AI 기능이죠. 음성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내 음성을 얘가 인식을 해서 자막을 텍스트 파일 자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자, 또 쭉 내려보면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노래 검색하는 것도 있고 소리 알림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챗GPT 아이콘도 여기 들어왔어요. 챗GPT 아이콘도 기본으로 아이콘이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챗GPT 아이콘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노트 작성하는 게 있고 긴급 상황 SOS 누르는 이런 기능도 들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집 버튼을 눌러서 맨 앞에 첫 페이지에다가 자주 사용할 거를 옮겨 놓으세요. 자주 사용할 것을 편집 버튼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앞으로 옮겨 놓으면 그러면 이게 빠른 설정창이 그쵸. 선생님 편집하듯이 이렇게 눌러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내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갖다 놓고 필요 없는 거 여기다 다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 필요 없는 거를 이제 요거를 노트 작성을 내가 지울게요. 그럼 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노트 작성 내려와 있죠. 마이너스 하는 게 여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노래 검색하는 거 내리면 여기 밑에 와 있죠. 근데 여기 난 필요하다 그러면 요거 다시 올리면 여기 올라가고 뭐 파인더 돋보기도 넣고 싶으면 여기 돋보기 이런 걸 내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주 쓰는 걸 맨 위쪽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러면 자주 쓰는 거를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 사용 굳이 필요 없으니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모드도 좀 많이 쓸 것 같으면 꾹 눌러서 화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완성됐으면 완료 딱 누르면 여기 또 이제 위로 딱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선생님이 자주 쓰는 거를 위에다 만들어 놓으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영상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보는데 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TV 화면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 TV 화면, 스마트폰 화면을 TV 화면으로 크게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TV 크잖아요. 근데 이제 무선으로 무선으로 연결돼요. 옛날 TV는 무선이 안 되고 유선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리모컨 안 눌러도 이걸로 그냥. 이걸로 내 스마트폰 거를 보여주는 거야. 스마트폰 화면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작동이 안 해도 텔레비가. 그러면 TV 리모컨 작동이 안 되죠. 네. 누르고도. 아니 파워 TV는 켜져 있어야지. 켜져 있어야지. 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스마트 뷰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스마트 뷰 빠른 설정창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스마트 뷰 첫 번째 페이지나 두 번째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스마트 뷰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있을 건데. 화면 뭐 미러링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화면을 키워서. 스마트 화면 미러링. 화면 미러링. 방금 말씀드린 이거. 그거. 화면 미러링이에요. 화면 미러링. 근데 스마트 뷰를 딱 누르면 내 집안에 있는 TV, 전자기기 연결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화면에 보여져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화면에 얘가 이제 검색을 하는 거야. 이게 또 동글동글 돌면서 내 집에 있는 내 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는 기기를 얘가 여기 찾아줘요. 근데 만약에 집에 있는 TV가 있는데 여기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스마트 뷰를 할 수 없는 TV예요. 옛날 거. 그럼 태블릿 PC도 되는 거야 이게? 태블릿 PC도 있어요. 이거 왜냐면 태블릿 PC도. 태블릿 PC도 떠요. 거기에. 그거 아니라도. 떠요. 그 연결이 되게끔 이제 화면에 주변에 있는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같이 뜹니다. 근데 이제 TV를 주로 잡겠죠. TV를 주로 잡으면 뜨면 그 TV를 클릭하시면 좀 있으면 얘가 스마트폰 화면이 TV 화면으로 짱 나와요. 어디서 이게 여기에 이제 기기가 떠요. 여기에 요 하얀 바탕 화면에 TV가 떠요. TV 여기 모델명 같은 게 뜨는 거죠. 모델명 같은 게. 삼성 뭐 해갖고요. 그쵸. 만약에 이제 삼성 TV다. 그럼 삼성 TV 뭐라고 떠요?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블루투스하고는 좀 다른데 얘가 이제 미러링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미러캐스트 기능이라 해가지고 연결해 주는 건데 블루투스는 단순히 기기만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요. 얘는 이 화면을 화면까지 띄워주는 거잖아요. 화면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화면을 저쪽으로 그쵸. 옮겨주는 거. 지금 제 스마트폰을 여기다 이 화면 여기 지금 떴잖아요.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제가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미러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에 얘 화면이 그 부분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가? 여기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내 스마트폰 화면이 TV에 그냥 다 뜨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여기서 제어하면 저 제어된 화면에 TV에 다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집에서 이제 만약에 유튜브를 본다. 그럼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유튜브 이 화면이
제가 만약에 요거를 띄운다 쳐요. 그럼 이게 이제 요거 제가 조그맣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조그마니까 제 채널의 요거를 주된 부제가 광고 바로 끝내고 2030을 위한 재테크였습니다. 20대, 30대들이 재테크를 좀 빨리 알아서 경제 다면 매일 컨텐츠를 만들고 이 있는 영상을 상황이실 크게 텐데요. 키우면 조회수, 이렇게 팔로워, 되죠. 수익,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하고 키우면 이렇게 이 큰 화면으로 뜨는 저는 거예요. 릴스 한 이 편으로만 큰 팔로우 화면, 1만 명을 이 큰 화면 늘렸고요. 이렇게 뜨는 유튜브, 거죠. 인스타, 블로그, 스레드, 틱톡 다양한 SNS를 이제 활용하면서 선생님들이 온라인만으로만 과거 월급 10배 이상의 수익을 집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이런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영상. 그래서 스마트 뷰 기능으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내 스마트폰 화면을 TV로 보면서 보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인증샷 한번 날려보세요. 무슨 하나 여쭤볼게요. 네. 친구가 뭡니까 집을 이사하면서 TV 수신하고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태블릿 PC만한 걸 받았대요. 근데 지가 그걸 안 쓴다고 나보고 쓰라고 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은 거니까 핸드폰하고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의 아니요, 개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보고 쓰래 괜찮다고 근데 어떻게? 근데 쓰는데 그걸 초기화시키고 네, 초기화를 어떻게 시는지 모르니까. 여기 보시면 네. 우리 스마트폰도 네.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초기화가 있어요. 설정에 들어갔어요? 네. 아니 그러면 태블릿 PC를 그걸 설정을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그때 했는데 그 친구가 한번 이렇게 로그인을 했다면 예. 그 로그인을 한 거를 로그아웃을 해버리고 예. 선생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아, 구글이든 로그아웃을 하는 그 친구만 알고 있는 거지? 아니죠. 로그아웃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할줄 모르거든요. 아니요. 만약에 유튜브도 구글도 이렇게 이제 이게 태블릿 PC라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구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로그인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이. 그럼 거기 연결하면 로그아웃하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로그인이나 이렇게 아웃하는 게 여기 들어 있어요. 로그아웃하는 게.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로그아웃하는 게 어려우면 야 내가 쓰게 했으니까 요거 내가 그러면 초기화 시켜도 되냐 물어봤을 때 그냥 쓰래요. 네가 알아서.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제가 초기화 시켜서 처음부터 선생님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아니 초기화 시켜놓고 공장 이거 태블릿 PC를 갖고 초기화를 시켜야 되는 그쵸. 거죠? 네. 시키고.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걸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완전히 선생님 걸로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저는 이게 열기로 돼 있으면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바탕 화면에 이게 앱이 안 나오네요. 바탕 화면에 앱이 안 나온다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아니. 네. 여기 앱이 없어요? 예. 쳤는데 잠깐만요. 볼게요. 다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나오고 그 이름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 음성 자막 변환 여기 이름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음성 자막 변환. 제가 끝까지 다 쳤거든요. 및 알림. 그런데도 안 나온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 또 보여드리면 요런 거. 이거 잠금하면 안 보이죠? 캐시워크라 해가지고 걸어 다니면 돈 들어오는 이런 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들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스에서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하면은 돈이 또 포인트가 쌓이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손목닥터 9988이라는 앱이 네. 있어요. 네, 이게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페이로 제가 주소가 서울로 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서울 사람만 쓰는 앱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페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5만 원씩 9번이나 해가지고. 어이구야, 큰 돈이죠. 그러면 주부님들하고 자기 자영업하면서 시간이 좀 많은 사람들이 꼼꼼하게 갈수 있게 걸어 다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네, 필요한 거예요. 이런 워크 워크 앱이 필요한 거죠. 아, 그래요? 예, 많이 걷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산책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걷는데. 그렇죠. 많이 걸으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걸으면 그런 분들이 걸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선생님 저기 마장에서 여기 걸어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아마 경기도도 이 앱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있어요. 지역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자치제에서 하는 게 그 포인트가 많아요. 좀 많아요. 그게 막 보너스 포인트도 많이 주고. 아니 근데 제가 주소는 서울로 돼 있고 직장이 일로 이어와 있으면 어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 해야 돼요. 아 서울로 해야 네, 돼요? 손목닥터 9988 있거든요. 근데 서울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막 급하시면 안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포인트가 막 이제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거든요. 전환을 해서 그 서울페이 거의 많이 되잖아요. 매장마다 그걸로 결제하면 돼요. 그래서 외식 5만 원 2번씩 받으시면 엄청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건데 되게 많이 받으신 거죠. 저는 이제 아까 그 캐시워크로 해가지고 햄버거 2번 사 먹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캐시워크는 대부분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쓰는 거죠. 네, 많이 쓰죠.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거. 그럼 그 앱을 어디서 다운받아요? 지금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구글 플레이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찾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손목닥터, 네? 손목닥터. 닥터. 예. 손목. 여기 있네. 손목닥터 9988. 예.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여기 만보기 요거 예. 요거 설치하는 거죠. 서울 특별시니까 예. 주소가 서울로 돼 있는 분들은 요걸 해놓으시면 좋다라는 거죠. 예. 손목 닥터 9988요? 네네. 저기 저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네. 요걸 설치하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혜택이 여기 뜨네요. 서울 시민 모두가 팔팔하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서 보상도 주고 기본이 200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 엄청 많이 줬거든요. 막 난리 났죠. 포인트도 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은가 봐요. 많이 생겼죠. 딱 200포인트. 그래서 이제 돈 더 많이 벌려면 이런 챌린지에 참석을 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챌린지 참석을 하면 뭐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 걷기 뭐 이렇게 해서 산책하기 해서 이런 챌린지를 하게 되면 보상이 더 커요. 보상이.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이 챌린지에 따라서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도장을 예. 찍으면 프로그램에 네. 따라서 그쵸. 앞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걷는 사람이 많고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앱테크라고 해요. 앱테크. 재테크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좋겠네요. 그렇죠. 걸어다니는 사람 많이 있고 많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워크온이라고 있더라고요. 워크온. 이제 만복이네요. 아니, 요 밑에 거, 요 밑에 거 이거. 워크온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워크온도 이게 요거를 이렇게 모든 게 앱 사용 이게 열어 주셔야 돼요 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해주시고 권한도 열어 주시고 허용 실제 이런 권한을 다 열어 줘야 돼. 그래서 연락처 카메라 이런 생체 상호 신호도 앱 사용 중에 이렇게 열어주고 근처 기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근데 이게 들어가서 눌러줘야지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냥 어떻게 놔두면 그냥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확인을 하 차원에서. 네네네. 뭐.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앱이 이렇게 좀 있잖아요. 설정이 88.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오늘 얼마 벌었다 이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아니 그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데 이게 걸어 다니는 만큼이 저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냥. 네. 나는 모르고 집에 오늘 얼마 걸었나 하면서 들어다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예.
근데 만약에 헤드폰을 놓고 걷잖아요. 예. 그럼 기록이 안 돼요. 안 되구나. 이게 같이 움직이는구나. 네, 이렇게. 네, 네. 아. 가방에 넣든지 뭐 상관없고. 네? 가방에 넣든지 어디 넣어도 돼. 예, 예, 예. 아,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네. 아, 이건 이제 워크온인데 아. 워크온을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제 거주 지역이나 이런 것도 다 인증하고 온, 워크온. 네, 워크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런 거는 누가 그 주최를 하는 거예요? 워크온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앱이에요. 앱이 있는데 이런 앱들을 개발해서 이게 많이 쓰게 되면 광고가 붙어요. 예,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이 회사들은 이런 앱들을 개발해서 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죠. 저는 이게 안 된다네요. 사용할 수 없는 앱이래요? 워크온이? 예. 먼저 다른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거주 지역이. 거주 지역이 지금 저는 이제 경기도로 잡아놨거든요. 그거 지역에 따라 틀린 거라.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 한번 또 가보면 우리가 스마트 뷰로 아까 했었잖아요. 이건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거는 집에 있는 그럼 내 집에 있는 TV가 연결되는 TV인지 안 되는 TV인지 안 될 경우에는 되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그럴 때는 무선 공유기 같은 거 있어요. 미러캐스트라고 해가지고 TV의 뒤에다가 그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미러캐스트라는 요만 조그만 기기가 있어요. 그거를 내 TV에다 뒤에 HDMI 단지에다 꽂아놓고 그리고 나서 내 스마트 뷰를 딱 키면 그때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뭐 주변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볼 건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상단바를 내렸을 때 이 빠른 설정에도 상당히 좋은 기능들이 우리 유익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이 시간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쓰시던 앱들을 어떤 기능들이 좀 궁금하다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아까 이제 화면 녹화하는 거 그거는 꼭 활용해 보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톡방을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나가셨잖아. 그래서 선생님하고 두 분만 들어오는 톡방을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셋이 있는 톡방으로만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의 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알아봤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다 알아봤으니까 어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평상시 몰랐던 기능들을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거 알게 된 것도 선생님이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선생님 가지고 있는 폰에 이 메인 화면, 이 화면을 한번 띄워놓은 상태에서 옆에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옆을 이렇게 밀면 요런 창이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선생님 되시나요? 요 메인 처음 홈 화면에서 측면에 이렇게 화면 측면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게 한번 선생님 있나요? 언제 나온 거냐가 본 거 같은데 지금 안 되는 것 같네. 옆에 살짝 나오는 거 본 적이 있는데. 나온 적이 있으세요? 네, 나온 적이 있었어. 자주는 아닌데 뭐 내가 뭘 하다가 이렇게 시 뜨더라고요. 떴었어요. 지금 여기 포창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잠깐만요. 그게 일단 있으면 그런 기능이 이제 들어있는데 뭐가 있냐면 옆에를 열면 여기 보세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옆으로 또 열면 계속 새로운 게 바뀌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AI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요런 기능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AI 셀렉트, 나우 브리프, 그 다음에 그리기 어시스트, 여기에 통역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 우리 아까 뭐 빠른 설정창에 있던 몇 가지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또 이제 꾸밀 수도 있어요. 이 화면 자체도.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열 수가 있고, 연필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빠른 설정 창에 있는 사이드바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또 여기다 옮겨놓고, 필요 없는 건 내가 빼놓고,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연필 있었죠, 연필. 선생님 보면. 연필을 눌러서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능 중에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AI 셀렉트라는 요 기능이에요. AI 셀렉트. 혹시 선생님 있나요? 선생님 폰에 있나 보세요. 메인 폰에서 사이드바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이거죠. AI 셀렉트가 있어요? 예, 있어요. 요거죠. 두 번째 거.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조금 더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카톡으로 QR코드 같은 거를, QR코드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QR코드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미지 QR코드를 내가 받았어. 이렇게 QR코드 같은 걸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여기 QR코드에 들어있는 링크로 내가 접속을 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방법이? 이게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하는 카카오톡 같은 데 가면은 이 스캔해주는 게 있거든요. QR코드를 스캔해주는 곳으로 가서 이 파일을 불러와야지만 QR코드 스캔해주는 파일 곳에, 우리가 아까 여기 이 QR코드 스캔하는 거 있었죠? 이거를 열면, QR코드 스캔을 열면 여기 옆에 후레쉬가 있고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QR코드 파일을 불러오면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링크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완료 누르면 얘가 스캔해서 이 링크를 찾아줍니다. 이렇게 찾아주는데, 이 기능은 하면은 벌써 버튼을 몇 번 눌러야 돼요? 그죠? 여러 번 눌러야 되죠? 여러 번 눌러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AI 셀렉트 기능은 QR코드 화면이 열렸을 때, 또 안 바뀌어. 자, QR코드 화면이 열렸을 때, 자, 여기 AI 셀렉트, 요거 딱 열어서 AI 셀렉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인식을 딱 해서, 어때요? 바로 링크로 갈 수도 있고, 복사, 저장, QR코드 클릭을 하게 되면 얘 링크가 딱 뜨죠. 번역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QR코드 같은 경우 QR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미지면 자르기, 복사, 공유, 저장, 잘라서 저장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 중에 요 사진을 AI 셀렉트로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가 이제 봤죠? 요렇게 자를 거냐, 그리기 어시프트가 떴어요. 여기 예, 여기 이제 자르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복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뭐 생성형 편집도 가능하고, 이런 기능이 들어있는데, 아마 선생님한테는 AI라는 이름이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최신 폰에는 지금 AI 셀렉트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생성형 편집도 가능하고, 요런 게 자르기, 요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서 알아서 얘가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그래서 좀 색다른 기능이 들어있죠, 이 안에. 그래서 이 측면 봐도, 이 화면도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능들이. 근데 우리가 많이 안 쓰죠. 그죠? 많이 안 써. 이게 뭐 나침반 기능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나침반 기능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화면 캡처, 동영상, 연락처 등록, 알람 설정, 메시지 작성, 이런 기능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앱 찾아서 막 들어가지 않아도 메시지 이거 누르면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 창 바로 뜨죠. 이렇게 바로 떠서 내가 받는 사람 이름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여기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 버튼도 재밌는 기능이 많이 있죠. 측면 버튼도. 이게 제 핸드폰에 그런 게 아니라 울트라 25 누가 하는 걸 내가 봤나 봐요. 이렇게 뜨는 걸. 근데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아, 그래요? 네, 그걸 본 거예요. 자, 볼게요. 한번 여기 보면 설정에서 측면 버튼이 나오는구나. 측면 버튼 이게 사이드바. 엣지 패널이거든요. 엣지 패널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그게 안 나오고요. 없어요? 측면 버튼 눌러 통화 종료 음량 올리기. 엣지 패널이라는 검색어가 없어요. 예, 설정에서 예. 돋보기 눌러서 엣지 패널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엣지 패널. 없나요? 그냥 앱은 없고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아,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 엣지 패널을 이제 제가 보시면 저는 이제 엣지 패널 추가.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엣지 패널을 내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 패널. 있는 상태에서는 설정 눌러서 패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검색어네요. 엣지 패널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있어요? 네. 그거 켜세요. 활성화 시키세요.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거를 엣지 패널을 들어가서 지금 사용 모드가 이 쉬운 사용 모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이 쉬운 사용 모드를 끄고 요거 엣지 패널을 키우세요. 그러면 엣지 패널이 옆에 뜰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핸들을 애플리케이션 해서 여기를 요거 스마트 셀렉트 이런 거 요 정도만 한번 넣어볼게요. 이 정도만 이렇게 넣어놓고 보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도 여기 좀 넣어줘. 여기 틀렸죠. 여기 나와요. 이런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 결국 이 안에 다 있는 건데. 있는 거예요. 간편하게. 네, 그죠. 네, 있는 거예요. 엣지 패널이라고. 이런 것들도 내가 원하는 이 패널을 누르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패널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패널이. 그 중에도 이 안에 들어가 또 편집을 또 할 수 있어요. 패널 안에도 각각의 내가 원하는 걸로 옮겨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쓰려고 그러면 이 엣지 패널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엣지 패널도 써보시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휴대전화 정보를 녹화 뜰 때 아까 중간에 이제 제 스마트폰 번호에 시리얼 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번호가 다 떴어요. 그래서 영상 초반에 그 화면에서는 제가 아마 모자이크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또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갤럭시가 이제 25가 되면서 AI 기능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 AI 기능이 어떤 것들이 늘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 갤럭시 AI가 통화 어시스트, 이게 뭐냐면,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거. 그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상대방이 선생님이 영어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해외 내가 여행 갔어. 그럼 해외 여행 갔는데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외국인이야. 근데 전화 통화로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지만 상대방 언어로 들어요. 그래, 그걸 누르고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게 이제 기능이 떠요. 통화에서 그 번호가 떠요. 이렇게 통화하면은 여기서 그 기능이 뜹니다. 네. 번역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 기능이 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어시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글쓰기 어시스트는 뭐냐면 글을 내가 작성하고 싶은,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생일이 됐어. 생일 축하해 했는데 단순히 그냥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요 한 문장 딱 보내는 것보다 뭔가 좀 말을 만들어서 보내고 싶은데 내 머리에서 잘 안 나와. 근데 저도 활용 많이 해요. 그죠? 요거로 가지고 내가 아들 생일 축하해 딱 요거만 써놓으면 AI 생성 버튼 딱 누르면
125자까지 딱 만들어줘요. 지가 알았어요. 알아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통역도 그리고 있고. 저게 제가 선생님도 그거 써보세요. 그 남자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대 남자분들이 그 뭐라고 하지? 문법, 맞춤법. 철자. 맞춤법이 철자가 많이 틀리는 분들이 틀릴 많죠. 때 많거든요. 예. 그 배우면 과정에서 그거는 한 거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맞춤법에는 안 맞는 그런 글을 많이 써요. 그죠, 아이들 많이 쓰죠. 그때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제가 그거를 계속 습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요즘 애들이 무슨 말을 썼는지 내가 이 버튼 누르면 네네네. 얘가 알아서 만들어 찾아줘요. 그래요? 그런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했어. 왜 너는 뭐 아빠한테 카톡 보는 문자 줍니까 틀리냐 그랬더니 아빠 다 알면서 요즘 애들이 유행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장난으로 전화하면 진짜 알고 전화하면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이 하는 그거는 다르지만 이제 중년 이상으로 갈 때는 이 맞춤법이 틀리면은 네. 좀 그런 게 있죠. 있죠. 그거를 이제 쓸 때 할머니 조금 의심스럽고 그럴 때 이걸 사용하면 진짜 좋아. 그러다가 이게 상디가 상기 이런 걸 잘 네. 모르는 어르신들이 또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것도 발음 나는 대로 쓰시게 되고 예. 발음 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네. 그래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쵸. 그게 뭐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어시스트에서 자동으로 맞춤형 검사 이런 것들로 들어와 있고 음성으로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도 노트의 기능이 또 들어 있고요. 또 텍스트 음성을 녹음을 해서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아까 음성 녹음 있잖아요. 그런 기능도 이렇게 텍스트로 또 변환도 해주고 브라우징 어시스트에서 웹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이미지를 번역을 해준다든지 텍스트를 번역해주 이런 기능이 AI 기능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좋은 기능들이 최근 폰에는 이제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포토 어시스트에서 이미지 속에 있는 대상을 지우거나 옮기기도 가능하고요. 빈 공간을 또 새로 채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물을 찍었다면 인물을 다양한 스타일의 인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리기를 내가 뭘 그리면은, 대충 내가 그림으로 내가 돛담배를 하나 그렸잖아요. 그러면 AI가 돛담배를 멋지게 그려줘요. 예.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오디오 지우개라 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주변에 막 이제 바깥에서 찍었더니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뭐 지나가면서 애들이 욕하는 소리 막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음성, 바람 소리, 소음 같은 거를 싹 지울 수가 있어요. 그게 예전에는 진짜 값비싼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있었던 게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기능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AI로 날씨 배경화면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나우 브리프로 해서 나의 하루의 스케줄을 얘가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 헬스 어시스트라 해서 나만의 건강을 데이터 기반으로 나의 건강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헬스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저는 저기는 헬스 어시스트 저거를 쓰는데 너무 좋아요. 맞아요. 건강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건강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우리가 이제 폰에 삼성 앱에 가보면 여기 삼성 헬스라고 있어요. 요 사람 모양. 요걸 클릭을 해보면 나를 등록을 다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업데이트 떴구나. 그 수면 시간까지 체크를 해. 그래서 지금 스마트워치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제가 걸은 걸음수리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운동 기록도 기록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입력을 하게 되면 밥 먹은 양에 대한 입력을 하게 되면 칼로리 조절 내가 밥 한 공기 뭐 소고기국 뭐 반찬 뭐 먹었다 아니면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었다 볶음밥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그 칼로리가 얘가 싹 알아서 그 데이터의 통계에 맞춰서 해주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내 심장 뜨는 소리, 맥박수, 심박수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 체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피트니스 같은 데 가보시면
운동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전문적으로 홈트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내가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삼성 헬스는 우리 나이 때 정말 중요한 거라고 그럼 합니다. 이제 그 스마트워치로도 보고. 네, 워치가 있으면 스마트워치하고도 연동이 돼서 워치에 기록된 게 스마트폰으로 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치가 없으면 스마트폰으로만 다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관리해볼 만해요. 저도 한참 하다가 최근에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했다가 최근에 또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이제 몸이 좀 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싫어져가지고 안 했는데 하긴 해야 돼요. 운동도 기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AI로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글쓰기 어시스트라고 있었잖아요. 글쓰기 어시스트. 요거를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요것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지금 화면은 이제 제미나이라는 화면에서 제가 이제 글쓰기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요 정도까지 하면은 문자나 카톡을 하게 되면 요 자판이 뜨죠. 자판이 뜨는데 자판이 뜰 때 자판 위에 요게 별빛 같은 요런 모양이 떠요. 자판을 치려고 들어오시면 그럼 요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밑에 하단에 창이 뜹니다. 철자와 문법, 문장 스타일, 글쓰기, 생성 요게 뜹니다. 그러면 요걸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글 작성하는 창이 떠요. 그래서 요거 안에 선생님이 원하는 글을 쓰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를 입력하고 글쓰기 생성을 딱 누르면 딱 되는데 그것도 좋은 게 여기 왼쪽은 일반적인 글이냐 이메일 글이냐 아니면 댓글이냐 이걸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정중하게 쓸 거냐 공손하게 쓸 거냐 친근하게 쓸 거냐 그거를 공손이나 하면은 나보다 윗사람한테 공손을 할 그런 글투로 쓰는 거고 친근한 거는 친구나 자녀들한테 쓸 때 하는 말투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글 작성하는 데다가 지용아 생일 축하해 라고 하나 썼어요. 그리고 생성 딱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드디어 네 생일이구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선물도 잔뜩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 진짜 신나게 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항상 밝고 긍정적인 네 모습이 보기 좋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을 가득하길 바랄게. 이렇게 글을 써준 거예요. 기가 막히게 써주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복사나 적용을 딱 누르면 그 열었던 문자 창이나 카톡 창에 이게 뜨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제 스마트폰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선생님들 한번 있나 봐요. 카톡으로 들어왔을 때 나와의 채팅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와의 채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와의 채팅을 열고 선생님 여기 이제 메시지 입력창이 있죠.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 키보드 창이 딱 뜨죠. 그 키보드 창 위에 요게 보이나요 혹시?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보이시고 우리 성병만 선생님들 여기 보여요 요게? 그걸 쓰지 말고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밑줄에 있어요. 바로 밑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금 전에요. 제가 잘못 이거 만지다가 화면이 이래 되고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이걸 잘못 이걸 만지다가 화면이 잘못됐거든요. 아까 이거 말고 이걸 만졌어요 제가. 그건 뭐 상관없어요. 이거를 원래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 이걸 지우면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이거 제가 모르고 재미로 눌렀더니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이어서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여기 앱에서 필요한 거를 꾹 눌러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완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여기다 여기다가 문자에서 카톡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걸 찾으려고 이렇게 됐죠. 여기 보시면 선생님까지는 차이 안 뜨네. 없네. 선생님한테는 지금 아직까지 AI 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단 그냥 볼게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메시지 창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반짝반짝한 요 별이 뜨는 요거 클릭을 딱 하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여기 창이 떠요. 그래서 대화도 번역이 가능한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문자를 내가 쓴 거면은 이제 요 문법을 번역할 수 있는 거고, 글자성을 딱 누르면 여기 뜨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용이 생일 축하 인사. 예, 아니 그냥 생일 축하해라고 한번 해볼게요. 축하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일반을 누르면 일반 글이냐, 이메일 글이냐, 소셜미디어, SNS 글이냐, 댓글이냐. 근데 우리는 일반 글이니까 일반 놔두고 이렇게 지용아 생일 축하해 하니까 우리보다 아랫사람이나 친구잖아요. 그럼 공손한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눌러서 친근한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최대 125자까지 얘가 글을 써주는데, 자, 생성 딱 누르면 쫙 AI가 이제 움직여. 자, 보세요. 아까 얘가 보여줬던 거하고 좀 틀리죠? 같은 글인데, 자, 와, 드디어 네 생일이구나. 오늘 하루 완전하게 신나게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 선물은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선물도 줬대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복사하게 되면 이 글을 다 복사하는 거고, 적용 누르면 이 글을 내가 알아서 얘가 벌써 딱 가져가. 여기 들어왔어 벌써. 여기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전송 딱 누르면 가는 거예요. 전송 누르면. 이렇게 지금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꾹 누르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AI 생성을 딱 누르면 이때는 철자. 요것도 얘가 이제 이 문법을 얘가 바꿔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띄어쓰기라든지 글자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가 다시 한번 해줘요. 그래서 다시 적용하게 되면 이제 수정된 걸로 얘가 다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여기 다시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쭉 눌렀을 때 다시 여기 AI 생성기를 딱 누르면 여기 요약 있죠. 요약을 하게 되면 얘를 글을 요약을 해줘요. 더 줄여줘요. 그 다음 글머리 기호라면은 앞에 여기 점점점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거를 그렇게 또 만들어줘. 한번 볼까요? 이건 200자 이상 쓰래요. 요약도 200자 이상. 표는 만들어줘. 이 생일 축하 글도 표를 만들어줘요. 요렇게 축하 메시지 요렇게 해가지고 이때 표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재밌죠? 이런 기능이 들어있고, 문장 스타일을 다시 다른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정중앙으로 바뀌었더니 오늘은 귀하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라고 떴죠. 근데 옆으로 이 점이 많죠. 한번 옆으로 밀어버리면 친근한, 또 옆으로 밀면 소셜 미디어니까 SNS 글이잖아요. 그러면 이모티콘이 많잖아요. 이모티콘 많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해시태그까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손한 글, 그 다음에 이모지 추가한 걸로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장 스타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본이고, 이렇게 문장 스타일도 또 만들어진 거지만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들이 있다. 그래서 이 AI가 보시면 처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다 지우고, 처음에 요 클릭을 하고 요 키보드 창이 떴을 때 요 AI 요 생성 버튼 눌렀을 때 요 화면하고 작성을 하고 나서의 화면하고 좀 다르죠. 조금 추가됐죠. 그게 이제 기능이 이 카톡에서나 제미나이에서 이 화면, 이 AI 기능이 더 늘어나요. 카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내가 만약에 친구들한테 뭐 좀 축하한 글을 쓰고 싶은데, 카톡에다가 쓰고 싶은데 맨날 또 친구들 보면 뭐 다 똑같이 달랑 한 줄 써주고 말아. 그러면 그렇게 써주는 것보다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게 AI가 썼는지 걔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써서 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도 엄청 기분 좋잖아요. 자녀들이 있나 친구들한테 보낼 때도 이렇게 AI로 글을 딱 써서 뭐 가끔 요즘에 이제 보면은 자녀들 결혼 축하 같은 게 많이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친구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거. 야, 네 딸 이번에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그래서 그렇게 글을 하나 써주고 글 생성 딱 눌러버리면 예쁘게 포장해서 글을 만들어준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거는 지금 아직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걸 안 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안 돼도, 그게 안 돼도 제미나이한테 지용아 생일 축하해를 공손한 스타일로 아니면 정중한 스타일, 친근한 스타일로 축하글을 200자로 써줘. 그럼 얘가 써준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제미나이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해주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카톡창. 요거는 이제 제미나이에서 이제 추가 기능 했던 거고, 카카오톡 창에 나와의 채팅창에 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자, 선생님들이 카톡을 쓰죠. 네. 카톡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쓰면서 메모창을 많이 쓰셔. 메모. 네. 메모도 많이 하죠. 링크 같은 것도 메모창에다 갖다 집어넣고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메모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메모 앱을 따로 열지 않고 나와의 채팅에서 메모를 많이 해요. 네. 나만 알기 위해서. 네, 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한참 올려야 올려야 되잖아요. 그거를 안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 카톡을 열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나와의 채팅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올리면 선생님 이제 내가 이렇게 메모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검색창에 눌러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힘들어. 어떤 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메모할 때 메모 밑에 뭐가 붙어 있죠.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요거 사진, 카메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고, 요거는 제가 안 해놨는데, 요건 별표고, 요거는 또 사진이고, 쭉 내려보면, 요건 또 링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색창을 딱 누르면, 여기 지도창, 카메라창, 링크창, 별표창, 책, 그 다음에 여기 요런 게 지금 태그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없죠? 없죠? 그래서 여기 지도창을 딱 누르면 요 지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지도만 보이는 거야. 지도만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링크를 누르면 링크로 되어 있는 것만 다 볼 수 있겠죠? 링크 요 있는 것만 여기 구분할 수 있잖아요. 태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자, 무슨 방법이냐? 아까 제가 한 것 중에서도 지금 없는 게 있었죠. 제가 하나 빼뜨린 게 있었어, 중간에 하나 게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메모 앱을 쓰죠. 에 쓰려고 사실 메모 앱도 많으니까 이게 그죠? 여기 보시면 제 프로필 주소예요. 근데 요건 지금 없잖아요. 요거 내가 이제 메모를 이렇게 링크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요.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 메모를 꾹 눌러보세요. 그럼 위에 뜨죠? 네. 태그가. 오, 예. 선생님, 요게 이제 보이고,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럼 더 많은 태그가 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태그가 떠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 링크니까, 링크를 딱 누르면, 요 밑에 링크가 붙겠죠? 네, 여기 밑에. 지금 다른 게 눌러졌는데, 아까 카메라에 있었던 것 같은데. 링크. 네. 그죠? 네. 이제 그게 붙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메모해 놓은 거를 쭉 올라가면서 하나씩 꾹 누르면서 이거는 지도 링크. 뭐 이거는 카메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지. 시간 나실 때 이제 이 메모 정리를 한번 하시면 돼. 메모 정리를. 그러면 태그를 다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검색할 때 돋보기 딱 눌러서 내가 이렇게 태그 다른 걸로만 클릭을 딱 하면 그것만 딱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그걸 하니까 뜨네요. 뜨죠? 네. 검색창에 돋보기를 누르면 뜨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메모를 앞으로 정리를 하시면 나와의 채팅창에 엄청난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러게요. 내가 일이 엄청 단축이 되고 네, 맞아요. 내가 찾아보기도 쉽고 맞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톡에 나와의 채팅을 메모할 때 이렇게 태그를 다들 달아주시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 이 태그를 제가 임의로 만들 수는 그건 없고, 없죠? 그건 없고. 선택을 다시 하면 지워지고 다른 걸 바꿀 수도 있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되니까. 자, 오늘 스마트폰 활용 빠른 설정 창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가, 이렇게 AI 글쓰기. 빠른 설정 창만 가지고도 선생님 재밌는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이 빠른 설정 창 상단바를 내려서 그 아이콘들을 다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갤럭시 AI 기능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늘어왔는데 그 중에서 AI 글쓰기 하는 거 요것도 앞으로 써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에 나와의 채팅에서 선생님이 정리했던 메모를 아주 찾아보기 쉽게 태그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좋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내 집에 있는 IPTV가 3년 약정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나중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런 이제 좋은 선물 같은 거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는 우리 AI 제미나이 요걸 가지고 한번 또 해보시면 더 신세계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